새벽에 갑자기 종아리가 뒤틀립니다. 돌덩이처럼 딱딱해지고 숨이 막힐 만큼 아픕니다. 이불을 걷어차고 벌떡 일어나 발을 붙잡습니다. 몇 분이 지나면 풀리지만 다음 날까지 종아리가 얼얼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잠은 이미 망가졌습니다. 이런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겪게 됩니다. 오늘은 이 다리에 쥐가 나는 현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학에서는 야간하지 경련이라고 부릅니다. 밤에 다리 근육이 갑자기 수축해서 풀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가장 흔한 자리는 종아리입니다. 발바닥이나 발가락에 오기도 하고 허벅지 뒤쪽에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솔직하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왜 생기는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원인이 제시되어 있지만 하나로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보시면 마그네슘이 부족해서다, 물을 안 마셔서다, 혈액순환이 안 돼서다 하는 설명들이 확신에 차서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 연구 결과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확실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과가 분명하지 않은 것을 분명한 것처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신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들, 그리고 놓치면 안 되는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쥐가 났을 때 당장 어떻게 푸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필요하신 분이 계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왜 생기는지, 무엇이 쥐가 아닌지, 그리고 예방법과 소문이 진위를 차례로 보겠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와 신경과 진료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지금 쥐가 났을 때 어떻게 푸는가입니다. 가장 효과가 빠른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는 것입니다. 종아리에 쥐가 났을 때는 이게 정답입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아시면 더 정확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쥐는 근육이 수축한 채로 풀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그 근육을 반대 방향으로 늘려주면 풀립니다. 종아리 근육은 발끝을 아래로 뻗을 때 수축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면 늘어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리를 쭉 편 채로 앉으세요. 손이 발에 닿으시면 발가락을 잡고 몸쪽으로 당기세요. 손이 닿지 않으시면 수건이나 허리띠를 발바닥에 걸어서 당기시면 됩니다. 머리맡에 수건 하나를 두시면 이럴 때 쓰실 수 있습니다. 당긴 상태로 20초에서 30초 정도 버티세요. 아프다고 금방 놓으시면 다시 뭉칩니다. 일어설 수 있으시면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벽을 짚고 서서 쥐가 난 다리를 뒤로 빼고 뒤꿈치를 바닥에 붙이세요. 그 상태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면 종아리가 늘어납니다. 다만 밤에 급하게 일어서시는 것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11화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다 일어설 때 어지러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침대에 앉아서 하실 수 있으면 그 편이 안전합니다. 발바닥이나 발가락에 쥐가 났을 때는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발가락을 위로 젖히고 발바닥을 손으로 눌러 펴주세요. 허벅지 뒤쪽에 났을 때는 다리를 펴고 상체를 앞으로 숙이시면 됩니다. 허벅지 앞쪽이면 반대로 무릎을 굽혀 발목을 엉덩이 쪽으로 당기세요. 풀린 뒤에는 마사지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종아리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부드럽게 주무르세요. 그리고 따뜻하게 해주세요. 온찜질이나 따뜻한 물수건을 대시면 남은 뻐근함이 덜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다리에 쥐가 자주 나신다고 해서 억지로 세게 주무르지는 마세요. 특히 종아리가 붓고 아프면서 한쪽만 그렇다면 다르게 봐야 합니다. 이건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왜 생기는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명확한 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째, 근육과 신경의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으로 가는 신경이 조금씩 변합니다. 그러면 근육이 제멋대로 수축하는 신호를 받기 쉬워집니다. 그리고 5화에서 말씀드린 대로 근육량 자체가 줄어듭니다. 적은 근육이 같은 일을 하려니 쉽게 지치고 지친 근육은 경련을 잘 일으킵니다. 둘째, 낮의 활동입니다. 평소보다 많이 걸으신 날, 등산하신 날, 바치를 하신 날, 그런 날 밤에 유독 쥐가 잘 납니다. 근육을 과하게 쓴 것이 원인입니다. 반대로 하루 종일 앉아만 계신 날도 문제가 됩니다. 근육이 짧아진 상태로 오래 있으면 밤에 뭉치기 쉽습니다. 너무 많이 써도 너무 안 써도 생깁니다. 셋째, 자세입니다. 이건 의외로 큰 요인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누워 자면 발끝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뻗습니다. 그 자세로 몇 시간을 있으면 종아리 근육이 계속 짧아진 상태가 됩니다. 짧아진 근육은 작은 자극에도 경련을 일으킵니다. 무거운 이불이 발등을 눌러 이 자세를 더 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넷째, 수분과 전해질입니다. 10화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르신은 탈수되기 쉽습니다. 몸의 수분과 미네랄 균형이 흐트러지면 근육과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땀을 많이 흘리신 날, 설사를 하신 날, 이뇨제를 드시는 분에게 더 흔합니다. 다만 여기서도 정확히 말씀드리면 탈수와 야간 경련의 관계가 모든 연구에서 일관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관련이 있다고 보이지만 물만 마시면 해결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섯째, 혈액순환입니다. 다리 정맥이 늘어난 하지정맥류가 있으시면 더 자주 겪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섯째, 임신과 특정 시기입니다. 이 채널 시청자분들께는 해당이 적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 원인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검사를 해도 다 정상인데 계속 쥐가 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를 특발성이라고 부릅니다. 원인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실망스러우실 수 있지만 이게 현재까지의 솔직한 상태입니다. 다행인 것은 원인을 몰라도 관리로 횟수를 줄일 수는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쥐와 헷갈리는 다른 증상들입니다. 이 구분이 오늘 내용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른 병인데 쥐로 알고 넘기시면 치료 시기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첫째, 하지불안증 후군입니다. 자려고 누우면 다리가 근질거리고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기가 괴로워서 자꾸 움직이게 됩니다. 움직이면 잠깐 편해지고 멈추면 다시 불편해집니다. 쥐와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쥐는 근육이 딱딱하게 뭉치고 아픕니다. 하지불안은 아프다기보다 불쾌하고 근질거립니다. 근육이 뭉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저녁과 밤에 심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철분 부족이나 신장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고 치료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되신다면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걸을 때 아픈 종아리 통증입니다. 이건 특히 중요합니다. 잠잘 때가 아니라 걸을 때 종아리가 아프고 조이는데 잠깐 쉬면 좋아지고 다시 걸으면 또 아프다면 다르게 봐야 합니다. 다리로 가는 동맥이 좁아져서 생기는 증상일 수 있습니다. 일정한 거리를 걸으면 어김없이 아프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담배를 피우시거나 당뇨가 있으신 분에게 더 흔합니다. 이건 심장 혈관 상태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셋째, 척추에서 오는 다리 증상입니다. 허리를 펴고 걸으면 다리가 저리고 힘이 빠지는데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앉으면 편해진다면 척추관 협착증일 수 있습니다.
자전거는 잘 타시는데 걷는 것은 힘드시다면 이쪽을 의심해 봅니다. 넷째, 한쪽 종아리만 붓고 아픈 경우입니다. 이건 응급으로 봐야 합니다. 한쪽 종아리만 부어 있고 만지면 아프고 열감이 있고 색이 붉거나 검게 변한다면 다리 정맥에 피가 굳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 피떡이 떨어져 폐로 가면 위험합니다. 특히 오래 앉아 계셨거나 수술이나 입원 후에 이런 증상이 생겼다면 지체하지 마십시오. 주무르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다섯째, 근육이 계속 약해지는 경우입니다. 쥐가 나는 것과 별개로 다리에 힘이 점점 빠지거나 근육이 눈에 띄게 줄거나 손발이 저린 증상이 함께 온다면 신경 문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밤에 잠깐 뭉쳤다 풀리는 것은 대개 흔한 쥐입니다. 그런데 걸을 때 아프거나 한쪽만 붓거나 힘이 빠진다면 다른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는 약과 질환입니다. 쥐가 갑자기 잦아지셨다면 이쪽을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 새로 드시기 시작한 약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먼저 약입니다. 첫째, 이뇨제입니다. 몸에서 물과 함께 미네랄도 빠져나갑니다. 혈압이나 심부전 때문에 드시는 분이 많습니다. 둘째, 콜레스테롤 약입니다. 3화에서 말씀드린 그 약입니다. 일부에서 근육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육통, 뻐근함, 그리고 경련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셋째, 천식이나 폐 질환에 쓰는 흡입약과 일부 기관지 약입니다. 넷째, 골다공증 약 중 일부입니다. 다섯째, 일부 혈압약과 이뇨 성분이 함께 든 복합제입니다. 여섯째, 정신과 약 중 일부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약들을 스스로 끊지 마십시오. 쥐는 불편하지만 대개 생명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약을 임의로 중단하시면 훨씬 큰 위험을 감수하게 되니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대신 진료 때 말씀하세요. 이 약을 시작하고 나서 다리에 쥐가 잦아졌다고요? 많은 경우 같은 계열의 다른 약으로 바꾸거나 용량을 조정해서 해결됩니다. 9화에서 말씀드린 대로 드시는 것 전부를 정리해서 보여드리는 것이 시작입니다. 다음은 질환입니다. 쥐가 유난히 잦다면 확인해 볼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갑상선 기능 저하입니다. 8화에서도 나왔던 항목입니다. 혈액 검사로 간단히 확인됩니다. 둘째, 신장 기능 저하입니다. 특히 투석을 받으시는 분들께 쥐가 아주 흔합니다. 셋째, 당뇨입니다. 혈당이 오래 높으면 신경이 손상되어 다리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넷째, 간 질환입니다. 다섯째, 빈혈과 철분 부족입니다. 여섯째, 하지 정맥류입니다. 이 중 상당수가 혈액 검사 한 번으로 확인됩니다. 쥐가 몇 달째 계속되고 점점 심해지신다면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다섯 번째는 예방입니다. 여기서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완벽하게 막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횟수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자기 전 종아리 스트레칭입니다. 여러 방법 중에 비교적 근거가 나은 편에 속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벽에서 한 걸음 떨어져 서서 두 손으로 벽을 짚으세요. 한쪽 다리를 뒤로 빼고 뒤꿈치를 바닥에 붙인 채 앞 무릎을 굽히면서 몸을 벽 쪽으로 기울이세요. 뒤쪽 종아리가 당기는 느낌이 들면 됩니다. 그 상태로 20초에서 30초, 양쪽 각각 3번씩. 자기 전에 하시면 됩니다. 3분이면 충분합니다. 앉아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리를 펴고 앉아 수건을 발바닥에 걸고 몸쪽으로 당기시면 됩니다. 무릎이 아프시거나 서 있기 힘드신 분은 이 방법이 낫습니다. 둘째,
자는 자세와 이불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발끝이 아래로 뻗는 자세가 문제입니다. 이불이 무거우면 발등을 눌러 그 자세를 만듭니다. 발 쪽 이불을 느슨하게 해두시거나 발 근처에 이불을 걷어 올려두세요. 엎드려 주무시는 분은 발이 침대 밖으로 나오게 하시면 좋습니다. 옆으로 주무실 때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우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 낮의 움직임입니다. 너무 많이도 너무 적게도 아닌 것이 중요합니다. 갑자기 평소보다 훨씬 많이 걸으신 날에는 자기 전 스트레칭을 꼭 하세요. 반대로 하루 종일 앉아 계셨다면 저녁에 10분이라도 걸으세요. 5화에서 말씀드린 발 뒤꿈치 들기 운동이 종아리에 특히 좋습니다. 넷째, 수분입니다. 10화에서 말씀드린 대로 낮에 나눠서 드세요. 다만 저녁 늦게 몰아드시면 6화에서 말씀드린 대로 화장실 때문에 깨십니다. 다섯째, 신발입니다. 굽이 높은 신발이나 바닥이 딱딱한 신발은 종아리를 계속 긴장시킵니다. 슬리퍼를 끌고 다니시는 것도 종아리에 부담이 됩니다. 여섯째, 다리를 따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잘 때 다리가 차가우면 근육이 긴장합니다. 겨울에는 양말을 신고 주무시거나 자기 전 족욕을 해보세요. 6화에서 말씀드린 족욕이 여기에도 도움이 됩니다. 일곱째, 술과 카페인을 줄이는 것입니다. 둘 다 수분을 빼앗고 잠을 얕게 만듭니다. 여덟째, 기록입니다. 쥐가 난 날과 그날 무엇을 했는지 2주만 적어보세요. 많이 걸은 날인지, 술을 드신 날인지, 약을 바꾼 뒤인지. 본인만의 방아쇠가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섯 번째는 흔히 알려진 방법들의 진위입니다. 이 부분은 기대하신 답과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마그네슘입니다. 다리에 쥐가 난다고 하면 거의 모든 사람이 권하는 것입니다. 약국에서도, 주변에서도, 인터넷에서도요. 그런데 연구 결과를 모아보면 생각보다 근거가 약합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의 야간 경련에 대해서는 마그네슘이 위약과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결과들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해롭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마그네슘이 부족한 상태라면 보충이 필요합니다. 다만 부족하지 않은 분이 드신다고 쥐가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드셔보시고 효과가 있으시면 계속하셔도 됩니다. 다만 몇 달을 드셨는데 변화가 없다면 그건 원인이 다른 데 있다는 신호입니다. 계속 늘려가며 드시지는 마세요. 9화에서 말씀드린 대로 과하면 설사와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은 마그네슘이 몸에 쌓일 수 있어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퀴닌입니다. 이건 꼭 말씀드려야 합니다. 예전에는 다리 경련에 퀴닌 성분을 쓰기도 했습니다.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는 보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목적으로 쓰지 않도록 권고되고 있습니다. 혈소판이 급격히 줄어드는 등 드물지만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쥐를 막으려다 훨씬 큰 위험을 감수하는 셈입니다. 혹시 예전에 처방받으셨던 것이 남아있다면 드시지 마시고 해외에서 구하실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토닉워터에 소량 들어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치료 효과를 낼 만한 양은 아니고 당분만 들어옵니다. 다음은 이불 밑에 비누를 넣어두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걸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해로울 것도 없으니 마음이 편해지신다면 굳이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은 바나나입니다. 칼륨이 부족해서 쥐가 난다는 이야기에서 나온 방법입니다. 칼륨이 심하게 부족한 상태라면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범하게 식사하시는 분이 칼륨 부족으로 쥐가 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바나나는 좋은 음식이니 드셔도 좋지만 쥐 치료제로 기대하지는 마세요.
그리고 1화에서 말씀드린 대로 신장이 안 좋으신 분은 칼륨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 중에 가장 확실한 것은 스트레칭과 자세입니다. 돈이 들지 않고 부작용도 없고 근거도 그 중에는 나은 편입니다. 보충제보다 이쪽을 먼저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쥐가 났을 때는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세요. 머리맡에 수건을 하나 두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둘, 원인은 하나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근육과 신경의 변화, 낮의 활동, 자는 자세, 수분이 관련됩니다. 셋, 쥐가 아닌 것들을 구분하세요. 다리가 근질거리는 하지불안, 걸을 때 아픈 동맥 문제, 허리를 펴면 저린 척추 문제, 그리고 한쪽만 붓는 경우입니다. 특히 한쪽 종아리만 붓고 뜨겁고 아프다면 주무르지 마시고 바로 병원입니다. 넷, 약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뇨제와 콜레스테롤 약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스스로 끊지 마시고 진료 때 말씀하세요. 다섯, 자기 전 종아리 스트레칭 3분과 발쪽 이불 느슨하게. 이 둘이 지금까지 알려진 것 중 가장 실속 있습니다. 여섯, 마그네슘은 기대만큼 근거가 강하지 않습니다. 몇 달 드셔서 변화가 없으면 원인이 다른 데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퀴닌은 이 목적으로 쓰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만 고르신다면 5번째입니다.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벽 짚고 종아리 늘리기 3번 그리고 발쪽 이불을 느슨하게 해두시는 것 후 3분이면 되고 오늘 밤부터 하실 수 있습니다. 효과는 하루아침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2주에서 4주 정도 매일 해보시고 판단하세요. 그동안 쥐가 난 날을 달력에 표시해 두시면 줄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입니다. 밤에 가끔 나는 쥐는 대개 걱정하실 일이 아니지만 몇 달째 계속되거나 점점 심해지신다면 원인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이 함께 있다면 진료를 받으세요. 그리고 한쪽 종아리만 갑자기 붓고 뜨겁고 아프다면 혈전일 수 있으니 주무르지 마시고 지체 없이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숨이 차거나 가슴이 아픈 증상이 함께 온다면 더 급합니다. 드시는 약이 원인 같더라도 임의로 끊지 마시고 담당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오늘 하나만 시작하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100세까지 함께 가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고맙습니다.